안녕하세요. 90번째 나누나 방송입니다. 어, 이제 제가 기나긴 재수 생활을 끝내고, 그야말로 희망에 부풀어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진학하자마자 뭐,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시위가 날마다 이어지고, 또 그런 한편에서는 또 신입생 환영회다 뭐다 해서 이제 매일같이 그냥 술을 마시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뭐 1학년 1학기는 5.17 기업령으로 인해서 전국 대학에 이제 식교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집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가 9월 중순이 돼서야 이제 식교령이 풀리면서 바로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미대를 안 내렸더라도 이제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아는 얘기가, 미술대학을 가면은 누드 모델을 세워놓고 수업을 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인체를 다루는 그 과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의과대학이고 하나는 미술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인체의 내부를, 직접 해부를 통해서 그 구조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산 사람을 가지고 이제 해부를 할 수 없어서, 시체를 놓고 그것도 이제 1년 이상 포르말린에 이제 담가 놨던 그러한 시체를 가지고 해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대학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골격과 근육의 구조, 그러니까 외견상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인체 특징들,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하기 때문에 모델을 직접 세워놓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모델이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제 모델 수업이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모델 수업이 없었고,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모델 수업을 했는데, 가뜩이나 이제 식교령 때문에 몇 달을 그렇게 집에서 놀다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과목이 많이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사실 모델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모델이 들어올까, 또 모델이 들어오면은 어떤 포즈를 취할까 등등 궁금증도 많았고, 또 더구나 20대 초기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모델을 직접 세워놓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떤 설레임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모델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궁금증과 호기심이 굉장히 발동을 했었는데,
이제 이 모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실기를 한 가운데 이제 모델대를 놓고 그 모델대를 중심으로 한 반경 한 3, 4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각자가 서서 이제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주로 실제로 조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유제를 이제 앞에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델이 이제 가운을 입고 들어와서 모델대 위에 올라서서 가운을 벗고 포즈를 취하니까, 희한하게도 그런 그 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생겼던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그려야 할 대상, 즉 하나의 정물이 저기에 있구나라는 정도의 그 느낌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다른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들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델에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한 호기심으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막상 오니까는 그냥 정물일 뿐이더라. 물론 인간을 그 어떤 물체로 본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의 그 안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것을 모두가 이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기가 거듭되면서 신학기가 될 때마다 모델이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수업이 반복되면 괜찮은데, 신학기 첫 시간에는 모델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심이라고 할까? 자기의 온전한 몸을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델들이야 그것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모델대 위에 섰다고 해서 기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감정,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이 첫 시간에 오면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보통 이제 한 10분 포즈를 취하고 또 한 5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한 10분이 지나고 나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가운을 입고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여학생들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커피도 뽑아서 같이 마시고 위로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어떤 벽을 허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모델 수업을 할 때는 창문을 철저하게 다 이제 가리고 출입문도 아예 잠가놓고 그러고 수업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로 문을 안 잠그고 이제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이라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은 다시 이제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한참 수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고 벌써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나 밖에서 벌써 들어오는 그 학생이나 다 같이 타인이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몸을 그 드러내 놓고 포즈를 취하고 있던 그 모델이 외부 학생이 들어오면은 기겁을 하고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실수인데, 아무튼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심리라는 것이 참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인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 이제 대리석 조각을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대리석은 이제 결정체가 굵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은 이제 어려운데, 이 우리가 이제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을 볼 때 떡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돌을 다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그 조각상들을 보면은 이건 떡이 아니라 마치 껌을 가지고 주무르는 것처럼 아주 섬세한 그런 표현들이 뭐 인간의 어떤 얼굴이나 몸체에 대한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옷자락 같은 것들을 그 묘사한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지역에서 그 생산되는 그 대리석들이 그만큼 그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결이 고운 그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인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그 꼭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뭐 로댕이라든지 또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인체에 대한 아름다움은 많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도대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고들다 보면 이거는 어떤 예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철학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승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움에 관한 어떤 철학이라는 의미에서 미학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되어 가지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미학에 대한 그 탐구는 이제 동양보다는 일단 그 서양, 특히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그 유럽 중심으로 발달되어진 학문이고, 또 그런 학문들이 그 철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데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그러한 바탕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모델들이 그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힘든 작업이라고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수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하고 또 모델들하고 친해지면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밖에서 모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뭐 배구도 하고 놀고,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모델들과 학생들 사이 격의가 없이 인간적으로 이제 친해져서 뭐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같이 뭐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꼭 이제 미술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그 모델 수업은 인체가 가진 그 구조, 그러니까 골격이나 그 근육에 대한 그 구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진흙으로 그거를 모델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만들거나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로댕 같은 사람은 젊은 남녀의 어떤 그 탄탄한 몸매를 그 조각으로 이제 묘사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늙어서 완전히 쭈글쭈글해진 할머니의 그런 어떤 그 몸매를 모델로 삼아서 그 형성한 그러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그 몸이라는 것이 그 젊어서 탄력이 있고 싱싱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늙어서 쭈글쭈글해졌어도 그 인간이 가진 어떤 그 세월의 무게, 그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그 속에도 그 단순히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이 그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인간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탐구와 어떤 미적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단순히 육신의 아름다움, 물론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은 뭐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잘생겼고 뭐 키가 훤칠하게 크고 이런 그 흔히 딱 봤을 때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우리가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인간을 탐구한다는 것이 그 어떤 그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창조성 내지는 어떤 그 가치관에 따른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진 그 철학, 그 인간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평가의 척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술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겉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은 아름다움까지도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얘기를 파고들다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뭐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으로도 결론이 날 수 없는 그런 철학적 문제, 예술의 문제로 이제 얘기가 번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야말로 그 초보 예술가로서의 신입생, 아니 신입생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한 학기를 마친 다음에 처음 맞이했던 그 모델 수업의 어떤 느낌, 평가, 이것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몇 달 있으면은, 아니야, 몇 달은 아니고요. 한 1년 있으면 이제 70살이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얼마큼 했는가. 남을 탐구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들여다보았는가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기계가 인간을 추월할 만한 그런 어떤 기계가 발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오늘은 저 자신과 함께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